얀쭈와 예쁜 중전이 함께하는 이야기 보따리. 지금부터 63번째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얀쭈님, 올여름에 진짜 날씨가 너무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맞아요. 폭염 아니면 폭우, 거기다가 태풍까지. 맞아. 인명 피해도 많았고 네. 진짜 무서운 여름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네. 남은 여름 무사히 가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얀쭈님, 이 와중에 네. 정말 너무너무 좋은 전시가 있다고 해서 폭염과 폭우를 뚫고 전시를 보고 왔습니다. 진짜? 무슨 전시길래? 궁금하네요. 진짜 궁금한 거 맞죠? 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쁜 청자님, 오늘의 주제가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인데 네. 그 영국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의 명화들이 지금 우리나라, 그것도 용산에 와 있습니다. 네. 역시 용산. 네. 그래서 그 전시를 보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인증샷 한번 먼저 보실까요? 아이고, 그냥 네. 믿어줄게. 뭐 속고만 사셨나. 누가 안 믿을까봐 저런 사진을 찍고 난리야, 정말.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요즘 그 SNS 감성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날 전시를 갔더니 다 저런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상이구나. 네, 저도 한번 해봤어요. 진짜. 네. 아무튼 이번에 전시 너무 잘 보고 왔습니다. 네. 근데 전시 제목이 거장의 시선, 네. 사람을 향하다. 굉장히 비장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가요? 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과 영국이 수교한 지 140주년을 기념한 전시인데요. 네. 르네상스 시대부터 20세기 초 인상주의까지 시대 순으로 총 52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거장들의 시선이 신 중심에서 네.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네. 그런데 그 전시에 영국 내셔널 갤러리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네. 영국 내셔널 갤러리는 1824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런데 당시 유럽에 있는 그 국립 미술관들은 왕실 소장품을 기반으로 해서 전시를 했는데 영국은 좀 달랐습니다. 달랐다고요? 네. 왕실 소장품이 아니라면 개인 소장품 그럼 개인 소장품을 막 강제로 막 압수했나? 그러면 그 명성이 뭐 지금까지 전해졌겠어요. 네. 개인 소장품으로 출발한 거는 맞는데요. 기부를 통해서 수집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내셔널 갤러리의 설립 목적이 아주 특별했는데요. 국민의 고상한 즐거움, 이것이 바로 설립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야 뭐 그냥 선언적 의미 아닐까요? 뭐 설립 목적이 그냥 국민의 고상한 즐거움이라고 했겠지. 실제로 뭐 국민을 위한다는 걸 뭐 어떻게 알아요? 뭐 일단 내셔널 갤러리를 위치를 선정을 할 때 모든 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정했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에게 입장을 허가했습니다. 진짜 요즘 일부 카페에서는 노키즈 존이 있다고 해서 좀 기분이 별로였는데 네. 그거는 잘했네요. 그렇죠. 근데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입장만 허가해 줄 게 아니라 돈도 받지 말아야죠. 그래서 입장료는 무료. 오, 그래요? 이것 또한 잘했네요. 네, 잘했죠? 거기다가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을 추가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유명한 작품들을 모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네요. 네. 이 정도면 국민의 고상한 즐거움을 위한 미술관 맞네요. 네. 이제 설치된 네. 전시된 작품을 보여주시죠. 네. 지금부터는 이제
요번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작품을 소개할 건데요. 52점 전체를 소개할 수는 없고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작품을 좀 골라봤습니다. 전시는 총 4개의 섹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각 섹션별로 3작품씩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르네상스 사람 곁으로 온 신 섹션입니다. 첫 번째 보실 작품은 라파엘로의 성모자와 세례 요한입니다. 라파엘로? 전에 이야기 보따리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야기 보따리 13회를 참고해 주세요. 라파엘로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아주 잘생기고 친절해서 인기가 아주 많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참 기억을 잘해요. 네. 당연하죠. 네. 근데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면 대표작은 뭘까요? 대표작이요? 네. 아유, 아주 많죠.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 뭐? 아테네 학당? 맞아요. 그건 다행입니다. 잘 기억이 났나 봐요. 네. 근데 얀쭈님,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작품을 보면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성모 마리아의 표정이 네. 매우 편안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 속에 세례 요한이 예수한테 꽃을 건네고 있는데요. 저 꽃은 무슨 꽃일까요? 정답. 카네이션. 어떻게 알았지? 네. 저 카네이션은 순환과 부활 그리고 신성한 사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의 머리에 음. 터번같이 생긴 그 머리 장식이 독특한데요. 저 당시 로마에서 유행했던 패션 아이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티치아노의 작품입니다. 여인.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죠? 네, 말씀하세요. 기존의 여성 성가는 좀 다르게 네. 매우 우람하고 남성적이네요. 그래요? 그리고 머리 장식이 화려하지 않으면서 단정하고 옷 또한 화려하지는 않지만 네. 우아한 것이 꼭 저를 닮았어요. 뭐래? 진짜. 네, 아무튼 초상화가 독특한 거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여성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네. 이 작품은 티치아노가 20대에 그린 건데요. 초상화 주문을 받기 위한 홍보용 작품이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 이 정도 그리는 사람이야. 빨리 주문해. 뭐 이런. 그렇죠. 네. 저는 이 작품 볼 때 그 반지가 눈에 띄었거든요. 저 손가락 마디와 마디 사이에 있는 반지. 너무 현대적이지 않나요? 저는 반지보다 네. 머리와 어깨를 장식하고 있는 그 투명한 천. 와, 어떻게 저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저 난간에 조각된 그 여자의 모습은 누굴까요? 사실 저 모델도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저 조각상이 누군지는 더 모르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두 사람의 얼굴이 좀 닮은 것 같으네요. 글쎄요. 두턱이 닮은 것 같아요. 네, 두턱이. 네. 자,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얀 호사르트의 어린 공주입니다. 곱슬거리는 머리와 오동통한 볼이 엄청 귀엽네요. 하지만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네. 귀티가 잘잘 흐르네요. 잘잘. 네. 이 작품 속의 어린아이는 당시 망명 중이었던 덴마크의 왕 크리스티안 2세의 딸인데요. 도토레아 공주입니다. 어쩐지 공주였어. 옷이 장난 아니게 화려하다 했네요. 그렇죠. 네. 진주가 도대체 몇 개야? 저게 다 진주 맞죠? 네, 진짜 진주입니다. 예. 네. 당시 진주는 엄청나게 귀한 보석이었어요. 공주님 옷이니까 뭐 저 정도로 장식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얀주님, 공주님의 손을 좀 봐주세요. 뭘 들고 있네? 네. 철로 만든 기계 같은데요? 그렇죠. 저거는 혼천의라는 그 천재 관측 기구인데요. 그 귀한 혼천의를 거꾸로 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뒤집혔다라는 뜻인가? 아까 네. 망명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네. 맞아. 가문이 처한 상황을 표현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열된 교회 서로 다른 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라바조의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 표정을 보니까 방금 도마뱀에게 물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딱 이 그림을 봤을 때 네. 여러 인물들의 모습에서 하나의 인물로 그림이 그려진 건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렸다는 거죠? 그림을 봤을 때 네. 얼굴의 모양이 다 달라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왼쪽 눈하고 네. 오른쪽 눈하고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각자의 눈을 여러 사람의 각자의 눈을 이렇게 모아서 한 사람의 얼굴로 이렇게 그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표정이 네. 묘하다. 네, 다른 사람의 눈, 코, 입을 떼어와서 하나의 인물로 만들었다. 네, 꼭 네. 프랑켄슈타인처럼. 왜 그래요? 아무튼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 얀쭈님의 감상법은 정말 독특하다. 네. 카라바조는 미술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화가인데요. 강렬한 사실성과 빛의 사용이 아주 일품입니다. 그런데 왜 저 장면을 그린 걸까요?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나요? 네, 저 작품에서 보시면 도마뱀이 여러 사물들 사이에 숨어 있어요. 네, 감각적 쾌락 뒤에 숨어 있는 예기치 않은 고통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작품은 렘브란트의 63세 자화상입니다. 렘브란트라면 이분도 우리가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야기 보따리 35회를 참고해 주세요. 네,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정말 많이 그린 작가인데요. 이 작품은 63세의 모습입니다. 근데 왠지 기운이 없어 보이네요. 당시 렘브란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심했어요. 그래서 파산한 상태였죠. 그렇구나. 네. 이 그림을 X선 촬영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 처음에는 이렇게 붓을 들고 작업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대요.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나이가 들어간 얼굴을 좀 집중적으로 표현하면서 피부의 느낌에 집중한 나머지 이렇게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피부색이 얼룩덜룩하고 네. 눈썹도 숱이 적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얼굴 외에 다른 부분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듯 표현해서 그런지 얼굴이 더 시선이 가요. 네, 얼굴이 좀 집중하게 되죠? 네. 자, 다음 보실 작품은 귀도 레니의 성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눈빛이 네. 되게 간절하게 느껴지는 게 네.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고 있는 것 같아요. 성 마리아 막달레나는 덧없는 쾌락을 거부하고 참여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결심한 네. 매춘부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참회하라고 하는 건가? 그렇죠.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참회하라는 의미로 이 당시 이 주제로 한 작품이 엄청 잘 팔렸대요. 그 중에서도 기도레니의 작품은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기도 레니는 돈을 진짜 많이 벌었겠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기도 레니는 상습적으로는 도박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빚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작품을 여러 번 아주 많이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참여하려고 이 작품을 사는데 네. 정작 본인은 이 그림으로 네. 도박빚을 갚는 데 썼다는 거잖아. 그렇죠. 참 알 수 없는 세상이네. 그렇죠. 알 수 없는 세상이죠. 네, 이제 새로운 시대. 나에 대한 관심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개할 작품은 안토니 반 다이크의 존 스튜어트와 버나드 스튜어트 형제입니다. 눈이 정말 예쁘네요. 네. 이제 우리는 형제야. 진짜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작품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세로가 237.5, 가로가 146.1cm입니다. 야, 진짜 엄청 크네요. 네. 근데 실제 인물을 보는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큰 초상화를 남겼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집안인 것 같아요. 금수저? 그렇죠. 뭐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네, 이 두 사람은 3대 레녹스 공작의 자녀인데요. 18세기에는 그랜드 투어라고 해서 그 부유한 집안의 젊은이들이 엘리트 교육의 일환으로 이렇게 해외 여행을 하는 것이 좀 문화적인 현상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이 두 형제가 그랜드 투어를 출발하기 전에 기념하면서 그린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랜드 투어를 잘 마치고 돌아왔겠죠? 네, 잘 돌아왔는데 몇 년 뒤에 전쟁이 있었거든요. 네. 네, 둘 다 거기서 전사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런. 네. 자, 다음 작품은 토마스 로렌스의 찰스 윌리엄 램튼입니다. 어머 이건 너무 예쁘다. 네. 완전 만찢남이네요. 만찢남이 뭐죠? 아이, 아나를 찍고 네. 나온 남자. 아, 네, 좀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렇죠? 네, 너무 이쁩니다. 1825년 일대 더럼 백작 존 조지 램튼의 주문으로 그의 아들 찰스 윌리엄 램튼을 그린 작품입니다. 유치원 다닐 정도의 나이인 것 같은데 네, 어쩜 이렇게 이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실제 인물 맞는 거죠? 맞아요. 네, 실제 인물이고요. 이 작품은 1967년 영국 우표에 실린 최초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영국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면 우표에 실렸겠냐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작품에는 별명이 있어요. 레드보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네, 레드보이. 영국 국민이 얼마나 사랑하면 네. 그림에 별명을 붙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했을 때 사진은 없나요? 네. 아니면 뭐 분명히 예쁜 꽃미남으로 컸을 것 같은데. 네, 사진도 없고 그림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런. 안타깝게도 13살 때 네, 사망했습니다. 결핵으로. 네. 미인 방명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안타깝다. 네. 그런데 이 작품의 액자가 엄청 화려하네요. 아, 네. 이 작품의 액자는 금으로 도금된 액자예요. 작품 제작 당시에 로렌스가 직접 주문한 액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 이 액자를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전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은 영국 국민한테 사랑받는 초상화였다면 다음 작품은 영국 국민이 가장 사랑한 풍경화가의 작품인데요. 네. 네, 존 컨스터블의 스트래퍼드의 종이공장입니다. 종이 공장이 어디 있어요? 저기 그 왼쪽 그림자 속을 좀 보세요. 종이 공장보다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주인공 같은데요. 그래 보이죠? 네. 원래 이 작품은 스트래퍼드 종이공장의 낚시꾼이라는 스케치에서 발전시킨 작품이에요. 네. 존 컨스터블은 고향의 일상 풍경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풍경화가로 유명합니다. 영국 국민이 사랑한 풍경화가라서 네. 전시장 입구에 이 작품이 떡하니 걸려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자, 이제 인상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상주의 빛나는 순간 섹션의 첫 번째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 풀이 우거진 들판의 나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고흐네요. 근데 고흐만 보면 마음이 짠해서 그렇죠. 지금 생존해 있으면 내가 후원이라도 했을 텐데. 어련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고흐도 소개한 적이 있죠? 네, 좀 오래됐어요. 네. 이야기 보따리 2회를 참고해 주세요. 네, 옛날 거 보려면 너무 쑥스럽습니다. 네. 이 작품은 고흐가 생폴드 모졸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린 작품입니다. 당시 병원에 버려진 정원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곳을 그린 겁니다. 버려진 정원이 자신의 처지 같았나? 괜히 마음이 아파와요. 아, 그렇죠. 네, 1890년 5월에 동생 테오한테 쓴 편지에서 이 작품이 언급되었습니다. 얀쭈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그림이 잘 그려진다. 새롭게 자른 잔디 모습을 두 작품이나 그렸다. 네, 두 작품이나 그렸는데 그 두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작품이고 나머지 하나는 생폴 병원 정원의 소나무와 민들레라는 작품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 폴 세잔의
작업실의 난로입니다. 폴 세잔이면 사과 그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그렇죠. 뭐 폴 세잔이라고 사과만 그렸겠어요. 네, 이 작품은 폴 세잔의 초기작입니다. 작업실이라면 세잔의 작업실인가요? 난로와 캔버스, 뭐 물건이 없고 아주 단촐한 것이 예술가의 궁핍한 삶이 엿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은 르누아르의 목욕하는 사람입니다. 르누아르가 누드도 그렸어요? 그러니까요. 르누아르는 누드화를 별로 안 남겼는데 1880년대 후반에 여러 점을 그렸다고 합니다. 르누아르의 그림은 아른거리고 몽환적인 느낌이 들어요. 경계가 좀 흐려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번진 듯한 느낌을 잘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르누아르 작품까지 살펴봤는데 얀쭈님 이번 전시는 언제까지 하죠? 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는 10월 9일까지 합니다. 네, 여름방학 끝나기 전에 아이들 데리고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 전시 리뷰를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명화는 얀쭈도 알아본다. 맞는 말이긴 한데 명화는 누가 봐도 알아본다. 뭐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얀쭈님 감상평 잘 들었고요. 자,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할 말씀 드릴게요. 네. 이야기 보따리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여기로 보내주세요. YAN 숫자 02 네이버.com 지금부터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첨 선물은 시드 깃발과 곰발 커피 쿠폰입니다. 네, 시드 깃발은 용산 역사문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협찬을 해주셨고요. 곰발 커피에서 커피 쿠폰 2장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곰발 커피는 광화문과 후암동 종점에 위치해 있고요. 지역을 위해 애쓰시는 경찰과 소방관은 20% 할인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오늘 얀쭈님께서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구두구 누가 될까요? 네, 누굽니까? 축하합니다. GM9FD1FML IL님. 네, 너무 어려워요. 네, 축하합니다. 네, 시드 깃발과 곰발 커피 쿠폰 2장을 함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이야기 보따리 사연을 보내드리는 이야기 보따리 사연을 보내는 메일로 연락처와 주소 남겨주세요. 네, 추첨은 다음 방송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꾹꾹. 오늘 영국 명화를 봤으니까 음악은 영국 명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틀즈가 부릅니다. Hey Jude. 오늘 방송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다음 시간이 궁금한 이야기 보따리 끝.